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금 광주 금남로에서 유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정치를 하겠다라는 얘기 하는 거고요. 있군요. 문재인 후보의 유세 현장 보는 도중에 새누리당에서 나오셨습니다. 이상일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후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새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의 새 정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정치 슬로건으로 아주 좋습니다. 저희도 정치 쇄신, 새 정치. 네. 지난 총선 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그 새 정치 모습이었습니까? 그다음에 TV 토론 때 박근혜 후보가 아이패드를 소지하고 왔다고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죠, 민주당. 나중에 사과했지만 그런 마타도어를 퍼뜨리는 게 새 정치입니까? 박근혜 후보가 정수정학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 들여서 구판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게 새 정치입니까? 그리고 며칠간 지금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사건을 국민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야단 법석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과연 새 정치인가? 안철수 전 후보가 얘기하신 대로 정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선거하는 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새 정치의 모습인지 구태 정치인지. 지금 민주당이 내는 논평을 한번 새누리당 거하고 전부 모아서 비교를 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대변인단이 내는 브리핑 논평, 민주당 대변인단이 내는 브리핑 논평 전부 모아서 비교를 해보십시오. 아하. 어디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지 아마 한번에 훤히 보일 겁니다. 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 나오셔서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인사에서 간단히 말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새 정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의 유세 현장, 박근혜 후보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충주에서 유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현장 함께 보셨습니다. 이상일 대변인. 네. 박근혜 후보 열심히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솔직히 피곤하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예.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그러실 겁니다. 저희들도 피곤한데 아마 저 후보가 저 일정 소화하시는 건 굉장히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이제 들었어요. 그 후보께 아니 굉장히 힘드실 텐데 어떡하시느냐.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뛰고 있고 국민께 어떻게 하면 이제 보답을 할까 이 생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힘든지 모른다. 그리고 제가 은근히 외유내강이다. 네. 안전호흡으로 많이 단련도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저 열정 때문에 피곤하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다 지키려면 너무 많은 약속을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지난 총선 때 그 대구에 출마했던 그 후보들을 시장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출마하신 분들은 다 국회의원이 되실 텐데 표를 얻기 위해서 약속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반드시 작은 약속이라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덤에 갈 때 약속을 못 지킨 국회의원이었다는 소리는 안 듣도록 해라.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에 약속을 남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수가 적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지킬 수 있는 약속, 그거를 하여간 철저히 고민해서 내놓고 그걸 반드시 지키려고 해왔죠. 국민들이 그걸 평가하기 때문에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브랜드가 붙었죠. 박근혜 후보 역시 오늘 유세 현장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풍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어제 있었죠. 김필규 기자 한번 살펴보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박 후보도 이야기했고요. 조금 전에 출연했던 정명수 민주당 부대변인도 모두 다 이제 북한 미사일을 규탄을 했는데 과연 이 북풍이라는 게 어느 후보에게 더 많이 불 것인가 해서 저희가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유권자 1,000명에게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박근혜 후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의견이 32.1%였고요. 문 후보에게 오히려 악영향이다가 35.1%였습니다. 그리고 별 영향이 없다가 21%였습니다. 32대 35니까요. 누구에게 더 유불리를 따지기 힘든 그런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나왔듯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선거에서 북풍이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어제 박근혜 후보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북한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선거를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의도를 갖고 이제 발사를 했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아주 냉철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해서 이게 뭐 표심에 큰 영향이 있겠나. 아마 그 민주당 쪽에서는 뭐 2010년에 그런 기대를 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방선거 때.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제 좌우하는 최고 통치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요. 국민들이 지금 구도는 1대1로 잡힌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의 매력, 후보의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그런 판단을 할 겁니다. 어떤 후보가 이 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책임질 건가? 민생을 누가 잘 보살필 건가? 진짜 청년 일자리 누가 많이 만들 건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누가 높일 건가? 이런 잣대에서 아마 이제 선택을 하실 테니까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저는 큰 영향을 받을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민주당 부대변인과 신랄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 의혹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또 이 김모 씨라는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김모 씨가 임의로 자기가 쓰던 이제 컴퓨터하고 하드웨어인가요? 다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경찰이 분석을 하면 곧 판명이 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김모 씨가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는지 그 안에 다 들어있을 테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또 다른 사람들이 했다. 그리고 오늘 또 역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다만 정황이 있다. 그 정황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할 때 알리든 말든 하겠다. 이 얘기는 지금 경찰이 곧 이제 수사를 해서 진위를 판명을 할 거고, 거기서 만약에 김 씨의 결백이 입증될 경우 민주당은 또 다른 정치 공세를 펴기 위해서 한 자락 깔아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직원 김모 씨는 안 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것도 규명하자. 이런 공세를 선거일까지 이어가려는 의도에서 또 까는 거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이 그 며칠 동안 보셨지만 주장을, 언론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또 다르죠. 민주당이 제기를 하고 민주당이 쳐들어가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놔두고, 그러면서도 주장을 하면서도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심지어 압수수색 영장에도 적시할 수 있는 혐의를 내놓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민주당 부대변인께 지적했지만 저는 그 지적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여직원이 자기 걸 내놨으니 이제 경찰에서 곧 나오겠죠. 나오면 민주당이 이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고, 오늘 문재인 후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서는 자기가 여기 제가 적어왔습니다. 아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객관적으로도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단정하기 어렵다. 문재인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 대변인 김현 대변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명박근혜 정권의 과거 획기적 공안 통치와 민주주의 후퇴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아주 사건을 규정하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된 거죠? 후보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기들은 단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행태야말로 새 정치가 아닌 거죠.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런 혐의가 없고 문제가 없다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대치하면서 나오지 않느냐? 컴퓨터 넘겨줄 거면 빨리 넘겨주지 왜 시간을 끌었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길을 가는데 당신 도둑놈이니까 당신 가방 보자.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그거 다 보여주나요? 그다음에 아까 부대변인 얘기하시더니 민주당 부대변인.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했다 처음에. 아니 정보기관 직원이 당신 정보기관에 일하느냐 할 때 맞습니다 하는 정보기관 직원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김모 씨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사람들 다 몰고 쳐들어서, 게다가 문을 열어서 선관위 직원들까지 같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민주당까지. 그리고 자기들은 민주당은 처음에 아지트라고 그랬어요. 그 자취방에 그게 아지트입니까? 데스크탑 컴퓨터 하나 있었고, 선관위가 어제 강남 선관위가 보도자료 좀 냈죠. 어떤 입법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그러면 그게 선관위 중립적인 기관 아닙니까? 그 판단을 일단 믿고, 민주당은 철수를 안 한 까닭은 뭐냐? 굉장히 당혹스럽게 됐죠. 선관위가 그렇게까지 가서
봤는데 자기들도 들어갔는데 아지트가 아닌 건 너무나 분명하고. 근데 거기서 그대로 철수해버리면 민주당이 선거 공작을 하기 위해서 소동을 벌인 거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와서 이 문제를 키우면서 문재인 인터넷 TV를 통해서 생중계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현혹하려고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컴퓨터가 경찰에 넘어갔으니까 경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고 그걸 승복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예, 경찰이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 또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아이패드 컨닝 사건. 네, 네. 아이패드를 실제로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면 박근혜 후보가 보여준 대로 빨간 가방입니까? 빨간 가방이죠. 그건 뭐 이미 다 판명이 났고 정청래 의원이 죄송합니다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후보 어저께 유세 때 그 빨간 가방도 보여주셨던데요. 그 아이패드 소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짝 뭔가를 보듯이 하셨대요? 글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랬군요. 또 하나가 억대 구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도 지금 그분은 아니군요. 어찌됐든 원정 스님이라는 분 네. 이름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어떤 분입니까? 문재인 후보 캠프의 SNS 시민 홍보단의 일원이죠. 그분이 그거를 맨 처음에 이제 인터넷상에 통해서 SNS상으로 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바로 이제 저희가 고발 조치를 했는데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 어제 박근혜 후보가 직접 얘기를 하셨지만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제가 논평 얘기를 했지만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오늘 하루 두 당의 논평을 쫙 읽어보시면요. 어디가 네거티브를 하는 집단인지 한눈에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도권 30대, 40대, 43세 시민을 연결을 해서 전화를 했었고요. 민심을 좀 들어봤습니다. 어제 여론조사